자, 난시 교정에는 스마트 라식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아주 고도 난시인 경우에 어떻게 잘 교정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1세 남자 환자인데요. 고도 난시로 오셨어요. 시력 교정 수술을 원하셨는데 근시도 마이너스 4디옵터가 있었지만 난시가 마이너스 4.5디옵터, 굉장히 도수가 높죠. 왼쪽은 마이너스 4.5디옵터에 난시 4.25디옵터. 보통 3디옵터 이상의 난시면 고도 난시라고 하는데 스마트는 6디옵터의 난시까지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의 스마일 라식은 난시 교정이 좀 수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난시가 많을 때는 추천되지 않는 옵션이었는데 그런 경우는 라섹이나 차라리 라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스마트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난시 교정이 잘 되기 때문에 자, 시리우스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검사 시와 수술 시에 난시의 회선, 난시가 돌아가는 걸 완벽하게 자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것인데요. 과거의 스마일 라식이 5디옵터의 난시 교정이 가능하다고 이론적으로는 하였지만 보통 한 2, 3디옵터가 넘어가면 다른 수술을 보내드렸거든요. 하지만 스마트는 실제로 제가 6디옵터의 난시도 교정을 해드린 적이 꽤 있거든요. 굉장히 교정이 잘 됩니다. 과거에 15년 전에 양안 사시 수술도 받으셨고요. 고도 난시이기 때문에 안경으로도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난시가 3디옵터가 넘어가면 교정 시력이 1.0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안경이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너무 두꺼워지면 눈이 굉장히 작아져요. 얼굴 이 라인이 굉장히 안으로 들어가 있거나 밖으로 튀어나와 있거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눈이 굉장히 작아 보이죠. 사물이 왜곡돼 보이고 사물이 실제로 작아 보이기 때문에 더 잘 안 보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도수가 되면 안경으로 교정하는 것보다는 렌즈로 교정하는 게 시력적인 질이 더 높아요. 수술 전에 눈 상태를 보니까 미세 각막 상처, 아마 건조증 때문으로 보이고요. 또 속눈썹이 살짝 찔러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중요한 거는 난시가 심할 때 특별한 병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시력 교정을 할 때는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절대 수술하면 안 되는 환자를 잘 가려내는 것이 의사에게나 환자분에게나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불행한 일을 만나서는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잘 분석을 해봤습니다. 난시를 보니까 여기 보면 오뚜기 모양으로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서 있죠. 요걸 직난시라고 하는데 난시가 이렇게 된 사람, 도난시, 사난시 다 달라요. 근데 직난시인 경우가 보통 젊은 사람에게 많습니다. 요 위에 원과 아래 원이 대칭을 이루면 괜찮은 거예요. 데칼코마니라고 그림 그릴 때 물감을 발라서 접었다가 피면 양쪽이 대칭이 되죠. 대칭이 되는 각막은 건강한 각막이다. 난시가 심하더라도 수술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비대칭성을 보는 각막 검사, 여러 가지 복잡한 검사들을 종합했을 때 비대칭성이 14% 정도다. 이게 100%면 많이 높은 거고 0%면 낮은 건데 약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난시를 감안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고위 수차라고 하는데 코마나 구면 수차 같은 것들이 크게 증가해 있지 않았습니다. 불규칙 난시가 심한 경우는 일단 안경으로 시력 교정이 잘 안 되고 그 불규칙 난시를 실제로 같이 교정을 해주는 것이 더 득이 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라섹을 할 때 그 웨이브 프론트 교정을 하거나 또는 라식을 할 때 수차를 교정을 해주는 것이 좀 더 시력적인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난시로 교정이 잘 되고 그런 불규칙 난시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를 권해드렸고요. 자, 교정량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는 스마일 중에서 각막 절삭량이 제일 적습니다. 잔여 각막을 보존하면서도 이 많은 도수를 교정할 수 있는 걸로 측정이 돼서 스마트를 진행을 하였고요. 왼쪽 눈도 분석해보면 위아래가 대칭이고 이 비대칭성 수치가 0%로 낮게 나타났죠. 원추각막이라고 하는 그런 또는 의인성 각막을 깎음으로 생기는 각막 확장증이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환자분의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안전 수치를 전체 각막 410 그리고 위에 110 빼고 밑에 있는 각막 두께를 300 이상을 남기는 그런 방식
방식으로만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위쪽 상층 두께 말고 아래쪽 두께를 잔여각막이라고 하는데, 각막을 300 이상, 좀 여유 있게는 330 이상을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막이 좀 적게 남는다면 각막 강화술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수술은 웃는 표정의 그 상처를 만든다고 해서 처음에 스마일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저는 위쪽으로 수술하거든요. 자, 수술한 다음 날 봤을 때 이렇게 작은 상처가 있어요. 이게 마치 거꾸로 봤을 때는 스마일 웃는 표정이죠. 이게 상처가 길이가 2mm거든요. 그래서 보통 3시간 정도 지나면 아물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다는 뜻이죠. 처음에 스마트 수술을 하고 나면 대부분은 약간 시리고 눈물 나고 그렇게 잘 지나가요. 전혀 안 아픈 사람도 있고 상당히 아픈 사람도 1% 미만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이 통증이라는 게 주관적이고, 또 이 안쪽에 있는 렌티큘을 박리를 해서 끄집어낼 때 어쨌든 의사의 손으로 하는 것이고, 또 환자분의 협조도에 따라서 수술 시간이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여러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통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혀 안 아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음날 되면 통증이 없고 편하게 웬만큼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다. 스마일에 비해서 뿌연 증상이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나 제가 하는 로우 에너지로 수술을 해드렸을 때는 뿌연 느낌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다음날도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굉장히 맑게 잘 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높았던 근시와 난시가 수술 후에 이렇게 잘 교정이 됐습니다. 난시와 근시가 거의 없어졌고, 안경 쓸 때보다 훨씬 더 잘 보인다. 시력이 0.03이었는데 1.2 양쪽 다 잘 나오죠. 저도 이만큼 잘 나올 줄 몰랐습니다. 보통 난시가 심한 경우는 0.8에서 0.9 정도의 시력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1.2 정도의 시력으로 아주 좋았어요. 스마트가 굉장히 높은 도수의 약 6디옵터 이상의 난시를 교정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옵션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술 아주 잘 됐고요. 환자분 눈 상태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